이렇게 핸들링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때 그 이후로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제가 14년 동안 학생들을 보내고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꼭 조금씩 어떤 그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라도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한번 직접 이렇게 뵙자고 했습니다. 사실 유학 그 출국 오리엔테이션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중간중간 조금씩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내용인지를 아실 거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유학을 출발을 하는데 유학 끝이라고 한 지점이 어디일까요? 제가 요즘 그런 걸 많이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유학 끝이 뭐냐면은 잘 졸업하는 거예요. 잘 졸업하고 또 더 좋은 거는 하고 싶은 회사, 또 좋은 곳에 취업을 하는 것이 유학 끝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출발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그 큰 포부를 가지고 출발을 하시는데, 막상 또 가면은 이제 부모님하고 떠나고 또 이렇게 나를 이렇게 타치하고 나를 간섭하는 사람이 떠나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가 좀 그 마음대로 행동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행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유학을 준비하기 전에 목표라는 게 다 있었을 거예요. 꿈과 목표. 제가 엊그제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좀 유명하신 강사님 모시고 특강을 한번 했었는데, 우리 한국 학생들이 꿈이 없어졌다는 거, 꿈이 없어졌대요. 꿈을 포기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그 매스컴에 떠들고 있다고. 뭐 결혼을 포기하고 친구 사귀는 걸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또 가장 심각한 거는 꿈을 포기했다는 거. 근데 이제 여기 유학을 출발하신 분들은 일단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꿈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꿈을 꼭 자기가 목표하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유학을 출발하시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꿈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달성하고 성공이 잘 마무리를 지려면은 여기 잘 써져 있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인이죠. 이제 막 내일 모레 3월 달 이제 중순부터 4월 이렇게까지는, 적어도 4월 10일 안에는 여러분들이 전부 출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가지 않으면은 사실 안 돼요. 왜냐면은 이제 당장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도 부모님하고 같이 오셨죠. 근데 이제 당장 일본에 가면은 여러분 혼자 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 일어난 것도 여기 오시는 것도 아마 부모님들이 깨워서 오는 사람들, 뭐 밥 먹으라고 간섭하고. 근데 일본 당장 떠나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간섭이 없어져. 누가 해야 돼요? 스스로 다 해야 됩니다. 아침 일어난 것도 그렇고, 밥하는 것도 그렇고, 세탁하는 것도 그렇고, 학교 가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몸이 아프다, 병원 가는 것도 본인이 가야 돼요. 이제 부모님들은 제가 생각하는 일본은 그래도 좀 가까우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은 사실 부모님들이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용돈이 필요하다면 용돈을 지원해주고 그런 건 해드릴 수가 있지만은 그 외에 부모님들이 뭐 유창하게 일본어를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도와줄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목표를 잘 세우고 어떤 꿈을 가지고 유학을 갔지만은 어떤 시련이 오고 좀 고민이 오고 힘들 때가 오는데, 이런 계획을 철저히 세우지 않으면은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출발하기 전에 한 번 더 내가 왜 일본 유학을 가지? 가서 뭘 하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요. 여러분들 일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셔야 돼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셔야만이 여러분들 그 끝이 깨끗합니다.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때쯤 되면은 유학을 가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꿈을 가지고 출발을 하지만은 이미 어학을 마치고 작년에 이 자리에서 출국 오리엔테이션을 잘 듣고 출발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어학교를 마치고 대학이라든지 전문학교 진학할 때 지금 많이 진학을 이미 진학이 끝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있어요. 자격이 안 돼서 진학을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누이 설명을 잘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고 그런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조금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특히 여기 어학교 가신 학생들 뭘 제가 잘 해야 될까요? 학교 가는 걸 철저하게 하루도 빠지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지각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각을 하다 보면은 그게 쿠세가 습관이 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선생님들이 조금 잘 봐줄 수도 있잖아요. 뭐 제가 지각을 했으니까 뭐 이쁘니까 좀 예쁘니까 봐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각하면 딱 지각. A군 지각, B군 지각. 지각 3번, 결석 1번. 그게 매월 이렇게 입국가입증으로 보고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쌓여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학교,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진급을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이면 어떻게 하냐면은 A군 왜 학교 안 오고 있어? 와야지. 그럼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나고 또 이렇게 보면은 안 오다가 또 가끔 학생들이 보여. 너 요즘 학교로 안 와서 좀 심각한데 와야지. 다음 주부터 잘 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또 지나가요. 또 일주일이 지나가버려. 그러다 한 달이 지나가버려. 자, 그게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은 저한테 일본 학교에서 전화를 해줄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야. 이 친구는 후반기 학비 받지 말라고. 학비 받지 말라고 연락 와요. 왜냐면은 진급을 못하니까 학비를 받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런 통보가 딱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와야 돼요. 그런 통보를 부모님에게 제가 알리는 게 가장 제일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학교 결석하는 거. 일본은 정말 그거 철저합니다. 성적은요. 학교 결석 출결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성적은 조금 더 두 번째 문제. 그 다음에 전문학교 학생들, 대학교 학생들 과제물을 철저하게 내야 돼요. 가끔 뭐 한 번, 두 번 안 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시험하고 바로 연결해가지고 바로 진급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생각하는데 한국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선생님 친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출석률 관리. 그 다음에 이미지 관리예요. 제가 항상 느끼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본인이 일본에 가죠. 일본말이 좀 서툴어요. 근데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일본 선생님들한테 부탁할 때 선생님 이것 좀 부탁합니다. 이것 좀 부탁해도 될까요? 일본말에 어떻게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저도 오네가이 데키마스까? 선생님한테 부탁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서툰 일본말로 해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한국말을 똑같이 일본말로 표현을 하면 일본에서 생각하기에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해요.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니까 일본말이 좀 서툴구나. 그런 말을 조금은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딱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자기 주장만 밝히지? 내가 왜 저걸 해줘야 되지? 그런 부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일본에 가서는 겸손한 표현이 시작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이미지 관리를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끝까지 2학년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잘 봐주실 수가 있고 또 뭐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랬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그런 저런 표현을 나쁘게 한다고 해서 미워하지는 않아요. 근데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죠. 항상. 여기 제가 또 써놨습니다. 저도 딸이 둘이 있어요. 저도 일본 유학을 가가지고 저는 이제 일본에서 IT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정보처리를 전공하고 일본 회사에 딱 취업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사실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딸 둘이가 큰애는 이제 영국에서 취업을 해서 살고 있고 둘째가 이제 일본에서 취업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졸업해서. 근데 왠지 애들이 취업을 했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좋은 데 취업해서 만족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은 내가 취업했을 때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기쁘셨겠구나. 일본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본에서 좋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치고 하고자 하는 곳에 취업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 부모님은 저처럼 즐거워하시고 기분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유학의 꽃은 역시 취업이구나. 좋은 곳에 하고자 하는 곳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고자 하는 것도 굉장히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비자 취득 다 하셨죠? 비자 취득 안 하신 분. 비자 취득이라는 거는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다 하셨죠? 아직 이제 어학교 몇 군데는 안 하신 분이 계세요. 아직 비자 재류 자격이 저희 사무실에 아직 안 와가지고 안 하신 분이 계셨지만은 대부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럼 비자 취득에 대해서는 제가 유인물로 나눠드렸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하신 분이 계시겠지만은 다 여러분들 그 유인물에 다 드렸듯이 만약에 안 하신 분들은 그 비자 취득 관련된 내용들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또 이제 그 전에 사무실에 오실 때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그 다음에 출국에 관한 내용. 여러분들 출국에 관한 내용들도 제가 그 유인물에 제가 나눠드렸는데 사실 일본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계세요? 이렇게 많아? 네, 떨리시겠네요. 그죠? 사실 저도 이제 처음에 일본 출국할 때 비행기 안에서 뭘 주더라고. 이제 출국카드를 주는데 출국카드 또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출국카드 작성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본에 이제 비행기를 타면 출국하기 전에 이제 출국 수속을 받고 짐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안에서 출입 카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수화물 신고서라고 2장을 나눠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작성하는데 그거 작성하는 방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인물 없어? 유인물에 다 나눠드렸습니다. 사실 다 영어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영어로 문장을 작성하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제 주소를 작성을 하고도 나오는데 주소 같은 거 한국 서울시까지만 작성을 해도 문제 없습니다. 서울에 사는 그 사람들이 주소 끝까지 작성을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 이제 가는 주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숙사 주소 같은 거 영어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 이름 영어로 작성하는 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연락처 같은 거 그런 걸 다 이제 연락처 전화번호는 숫자니까 괜찮고 영어로 간단하게 작성을 하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하고 가시면 절대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잘 작성해야만이 일본의 나리타나 또 어느 공항이든 요즘 사람들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줄이 그냥 쫙 늘어서 있어요. 입국하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보면 입국이죠. 입국하는 사람 줄이 이렇게 늘어서 있는데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참 오래 서 있는데 만약에 그게 잘못돼 가지고 저쪽 가서 다시 또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철저하게 비행기에서 주는 걸 잘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가신다고 하면은 바로 서서 여러분들이 입국 신고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령 좀 잘못돼도 어느 공항이든 한국말을 되는 스태프들이 쭉 돌아다녀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여줘봐요. 내가 잘 써져 있는지. 그럼 이게 빠졌다 저게 빠졌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면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항상 보니까 마지막 부분 사인을 꼭 안 빼먹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름 맨 마지막에 밑에 사인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도 철저하게 꼭 하셔야만이 잘 이렇게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화물 조사한 표도 마찬가지예요. 뭐 잘 읽어보시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체크하고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는 곳, 그 다음에 현명은 내가 오늘 가는 곳, 그리고 여행 목적은 유학.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국하는데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국하는데 가끔 학생들이 패스포드를 안 가져온 학생들이 있어요. 패스포드를 안 가져오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갑니다. 패스포드는 항상 챙기는데 이제 탑승권은 요즘에 이제 이 티켓 돼 가지고 대부분 안 가지고 가셔도 패스포드로 체크하면 다 체크가 돼요. 근데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요즘 거의 어느 나라든 이렇게 이미 여러분들 체크가 돼 있어서 티켓을 두고 가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인쇄를 해왔으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하나투어에서 저희가 자꾸 거기에서 티켓팅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근데 거기는 저희하고 한 10여 년 같이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실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 비자가 안 나온 학생인데 편도를 사가지고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비자가 나오기 전에 일본 가야 되는 사람 편도를 사가지고 가면은 다시 공항에 가서 그 편도를 캔슬하고 왕복을 다시 사야 되거든요. 그럼 비행기표 엄청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가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요즘 하나투어에 그냥 전속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것저것 다 체크해가지고 그쪽에서 표를 끄는 사람은 사고가 안 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 티켓 뻔하지 않아요? 전부 가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한 티켓 하나 해주고 10,000원 정도 이익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완전한 게 더 좋잖아요. 실수 없이.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이런저런 소리가 나고 있지만 그냥 저희가 그쪽에 그냥 의뢰해서 명단 주고 이쪽에 부모님하고 얘기해서 표 끊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꼭 개인이 끄는 사람들이 또 예를 들어서 기숙사를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똑같은 시간대에 가는 게 좋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오래도 기다려야 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투어한테 이런 사람은 공항에 몇 시쯤 도착하라고 이런 시간대에 비행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사람한테만 저희가 전달하면은 아주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짐 쌀 때 여러분들 유의를 해야 돼요. 몇 킬로까지 짐을 붙일 때는 몇 킬로까지, 그 다음에 기내 탑승할 때는 한 10킬로까지는 같이 요즘 가능하거든요. 들고 갈 수 있는 게. 그래서 기내에는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가면 안 되고, 특히 물 같은 종류, 또 화장품, 여러분들 치약 같은 것도 문제가 돼요. 가끔 샴푸 같은 거, 그런 것까지 다 문제가 돼요. 그리고 화장품도 큰 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 기내로 가지고 가면 절대 안 되니까 거기 내용 제가 다 작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 비싼 거 사가지고 딱 가다 걸렸어요. 그러면 이거 폐기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대부분 폐기해 주세요. 네. 근데 비싼 거 사가지고 가잖아요, 집에서. 그래서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제가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사실 폐기하지 않고 다시 나갔다가 붙일 수 있거든요. 부모님들 계시면은 잠깐,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혹시 공항에 가시면 약간 좀 기다려주세요. 애들이 가서 안 돼가지고 나오면은 다시 그걸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EMS로 보내도 되고, 이건 보내줘도 되거든요. 사실 일본은 가깝기 때문에 그냥 우체국 택배로 보내면 그 다음 날이면 다 도착해요. 김치도 가능하고 뭐든지. 그래서 옷 같은 거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말고 그때 입을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붙여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간단한 바로 그 다음 날이면 가거든요. 근데 또 이제 가끔 보면은 김치 같은 거 가지고 가시고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난리 납니다. 잘못하면 폭발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이제 가끔 제 딸이 이제 일본에 있어서
전번에 출장 가면서 김치를 넣어가지고 왔는데 어떤 일이 나냐면은 냄새가 나가지고 옷을 못 입겠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김치는 그 가능하면 그런 건 좀 생각을 하셔서 나중에 EMS로 보내주는 게 사실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입국카드 작성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관 신고서 아까 짐하는 거 그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입국할 때 저희 사무실에서 시간외 활동 허가서라고 허가 신청서 시간외 활동이라는 거는 여러분 자격회 활동 자격회 활동입니다. 자격회 활동 신고서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게 꼭 신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격은 전부 다 지금 유학으로 가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자격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본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실 학생들은 그 신고를 꼭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재료카드에 그 자격회 활동 신고를 했다고 체크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할 때 그걸 보여주면은 불법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작성해가지고 딱 가시면은 패스포드에다가 같이 끼워놔요. 그래서 같이 내면은 그 사람들이 그것까지 이렇게 입국 신고할 때 입국처에서 같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비자 받을 때 노란 그 A5 용지 있죠? 여러분들 사진 있는 거. 그 패스포드에 딱 고치켓으로 찍어져 있죠? 그건 띄면 안 돼요. 그대로 붙여놓으면은 일본에서 입국에 심사하시면서 그걸 체크해서 다 수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료카드. 재료카드라는 게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처럼 생긴 거예요. 그저 그 카드니까 여러분들 패스포드는 좀 위험하니까 그 재료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여러분들이 다니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외국이니까 사실. 그 다음에 재국 수속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나 한국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유학 1년 아니면 2년 동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재국 신고를 꼭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재국 신고를 안 하고 들으면은 뭐 재료카드도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문제가 되잖아요. 다시 여러분들 비자 신청하는 게 벌써 3개월 정도, 길게는 3개월, 짧게는 뭐 2개월 걸렸잖아요. 다시 그거 걸려가지고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재입국 허가를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이걸 달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면 안 되고 근데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재입국 처리를 꼭 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출국 카드죠? 여기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관 카드. 여기 이제 재료 카드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 취도 불가라고 써져 있죠. 여기 이 사람은 시간에 자격회 활동 신고를 안 하신 분이에요. 여기가 이제 가능하다고 찍혀서 나오는데 이게 공항에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그 자리에서 발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출국 일정들 다 알고 계시죠? 혹시 내가 언제 가야 되는지 모르신 분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그 개인적으로 아마 그 일본에 있는 그 유니라이프라는 그 부동산하고 연락해서 집을 얻으신 분들은 각자 이렇게 다릅니다. 사실 그 유니라이프가 굉장히 일본에서 제일 큰 부동산이거든요. 제일 물건을 많이 가지고 제일 그 믿을 만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각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 그 간단한 그 수속 같은 그런 절차를 다 잘 밟아지는데 학교에서 아마 가면은 오리엔테이션 때 유학생들 것도 불러다 놓고 다 합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국민건강보험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물어보면 되겠죠.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아니면은 자기가 전문학교 학생들은 대학교 학생들은 이미 일본어를 잘 알기 때문에 구청 가서 다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해야 할 것들은 아까 마지막 단부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정말 출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출결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적 관리. 만약에 꼭 몸이 아파요. 학교에 갈 수가 없는 날 있잖아요. 몸이 아프면 못 가죠. 그러면은 집에서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가가지고 흔적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진급할 때
왜 출석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몸이 아프니까 병원 갔습니다. 진단서 가져와봐. 나와 있잖아요.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냥 이 친구가 무단으로 안 가는 게 문제가 되지, 몸이 아프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러면은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두희 차장님께서 잠깐 기숙사에 대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잠깐. 은행은 조금 나중에. 그 다음에 우리 핸드폰 관계 잠깐만 설명해 주시고. 잠깐 좀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두희 차장님께서 기숙사 관련된 잠깐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고 이제 일본은 집을 굉장히 우리 집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지저분하게 쓴다거나 뭔가 붙이거나 받거나 그러면 그 모든 게 나중에 학생들이 퇴실을 할 때 굉장히 변상을 많이 해야 돼요. 일본은 못도 박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접착제로 붙이는 그런 것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바닥에 막 물을 흘리거나 해서 지저분하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닥 검사도 다 해요. 그게 뭐 장판이 떴거나, 그럼 이제 그것도 다 변상 처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심하게 이제 바닥을 굉장히 더럽힌 학생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뜯어보니까 밑에 마지막까지 뜯어야 된다고 일본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거의 2달치 밥값이 나간 거예요. 그 정도로 일본은 굉장히, 우리나라도 그 정도면 변상이 들어가지만 못을 받거나 뭘 붙이거나 그런 거는 우리나라는 괜찮잖아요. 근데 일본은 어쨌든 건드리면 안 돼요. 그냥 뭐 약간 흠집이 있어도 안 되고,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알겠죠? 네. 뭐 쉐어하우스로 들어가는 학생도 있고, 이제 원룸에 들어가는 학생도 있고, 집을 구해서 들어가는 학생 모두 다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쉐어하우스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집값이 6개월분이 완료가 됐죠. 여기 학생들 보면 이제 거기에 보면은 전기, 가스 이런 게 모든 게 포함이 돼 있어요. 포함이 돼 있는데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간혹 가다가 이게 집에서는 뭐 전기를 아끼고 뭐 나갈 때 불을 끄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괜찮겠지. 그리고 이제 개념 없이 에어컨도 틀어놓고 전기도 켜놓고 그런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전기값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관리인 입장에서는 n분의 1로 나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학생들한테 그런 청구된 비용이 그렇게 비싼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 비용에 비해서 이제 가서 사시다 보면 집도 굉장히 괜찮고 좋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크게 남는 건 없어요. 관리 입장에서 볼 때. 근데 그 전기값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과실이 있는데 간혹 나는 좀 가서 좀 자고 싶다. 친구. 네, 원칙적으로는 금지예요. 예, 쉐어하우스는 들어가서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하루 정도 이제 자기 하루 정도 이제 친구가 갔다거나 가족이 갔다거나 하루 이틀 정도는 약간 봐줄 수는 있지만 몇 박을 있는 거는 금지가 됩니다. 규정상 그렇게 돼요. 이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은 지금 1년 계약입니다. 학생들이 들어가는 거 지금 6개월 비용을 냈지만 이제 6개월 후에 다시 청구가 될 거예요. 예, 근데 나는 이제 1년 전에 나가고 퇴실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2달치의 위약금이 있습니다. 위약금. 일본은 어디나 그런 위약금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1년을 사시고, 그 다음에 또 집이 괜찮다 그러면 계속 사실 때도 괜찮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초기에 이제 우리가 입실료라는 게 들어갔지만 1년이 연장되는 상황에서는 입실료가 없고, 그래서 이제 물론 나는 혼자 사는 집이 좋아서 그런 들어가는 학생도 있지만, 또 쉐어하우스의 장점은 일단 다 구비가 돼 있어요. 뭐 에어컨이며 다 돼 있어서 일본은 특히나 춥거나 덥거나 좀 많이 그렇습니다. 온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학생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또 쉐어하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그것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을 때 우체국에 가서 EMS로 보내시면 됩니다. 김치도 보낼 수 있고 액체류도 다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내는 거는 보통 이틀이면, 빠르면 하루 만에 갈 수도 있고 이틀 정도면 거의 다 자기 집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옆 친구가 받을 수도 있지만 혼자 사는 학생들은 이제 물건이 도착했는데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붙여놓고 갑니다. 거기 택배 우체국에서. 그럼 다시 또 방문을 해요. 몇 번이고 방문을 해서 본인한테 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일본은 그런
먹는 문화가 이렇게 잘 먹게 참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도시락 그런 문화도 그래서 이렇게 영양가 있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학생들이 밥을 거의 도시락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학생들은 거의 다 비자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일본어 학교도 섞여 있고 전문 학교도 섞여 있어요, 학생들이. 일본어 학교는 일본어 끝난 다음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이제 많이 해도 됩니다. 많이 해도 된다는 게 하루에 4시간, 주 20시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주인이 많이 시켜주는 거는 아니에요. 네, 처음에는 좀 더 이제 숙달 과정이 필요하고 하는데 방학이나 이제 빨간 글씨, 공휴일을 2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학교 다닐 때는 아르바이트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학생들이 배운 일본어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학교에서 배운 것을 말하고 쓸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는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본인이 각자 다 혼자 홀로쓰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되고 또 전문학교는 이제 거의 2년 과정, 또 여기 또 대학교도 있지만 전문학교나 전문학교, 특히 전문학교는 2년 동안에 이제 졸업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말 때부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고 2학년 중반 때부터는 자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회사 방문을 하게 돼요. 이력서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에 전념을 하면 안 됩니다. 응? 공부가 중점이에요. 전문학교 학생들은. 그래서 주말 정도는 잠깐 해도 되지만 전문학교는 과제 중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취업을 염두에 두고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일본어 학교는 이제 일본어도 열심히 하지만 아르바이트도 조금씩 하면서 일본 생활에 자기가 적응을 잘해야 돼요. 간혹 가다 보면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열정적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눈이 반짝반짝해서 내가 가는데 가서 보면 역시 그 한두 명 정도가 도태되는 학생들이 나와요. 그 학생들은 보면 한국에서도 조금 나태하게 했던 생활을 자기 관리 못하고 밤에 안 자고 게임하고 만화하고 여기도 약간 그런 학생들 있죠? 응? 그런 학생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왜냐면 이 유학이라는 게 그냥 아무나 가는 게 지금 아닙니다. 부모님들한테 선택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2년 동안에 실적을 내는 거는 학생들 몫이에요. 학교가 아무리 좋고 설비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못하면 다 남의 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열심히 해서 취업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에서 80, 90%는 일본에서 취업을 해서 현지에서 다 살고 있어요. 학생들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꿈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꼭 취업을 달성하시길 바라는데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관리. 그래서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는 항상 병원을 가시기 바랍니다.